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수가 곧 글로벌 기업이고 네. 소비재랑 직접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좀 유명한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한국에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좁은 내수, 아니면 대부분 어디 협력사, 아니면 경기 사이클 타는 산업 속에 속해 있는 협력사, 이러다 보니까 그 뭐 ROE 나와봐야 뭐 한두 해 반짝 좋아졌다 또 떨어졌다가 막 수익성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네. 어떻게 장기 시계열로 ROE를 보고 RIM을 계산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겠느냐라고 네. 또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 사이클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기업에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간단한데. 단순한 기업. 정답이. 저는 되게 단순하게 봐서 예. 예를 들면 그냥 제품 하나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 많이 하고 너무 복잡하면 제가 분석할 수 없으니까 정말 단순해서 그 제품을 저도 알아야 되는 제품이어야 되고, 근데 조금 복잡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 제가 2020년도에 투자했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기아라는 네, 회사에 네, 제가 네,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ROE가 확실히 올라가는 것도 보였었고, 아하. 나머지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아까 말했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또 림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가격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답에 대해서는 복잡한 기업은 좀 제가 할 수 없고, 제품이 단순한 기업은 제가 많이, 그래서 소형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때요? 그때 보셨던 그 제가 숫자들과. 기아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정 가치에 도달했고 2021년도 초에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예. 애플카 이슈 때문에. 애플카. 그놈 애플카. 뭔지 아시죠? 영원한 떡밥 아닙니까? 네, 그거 네. 그래서 증시에서. 제가 근데 그 전에 분할 매도를 제가 이제 그 원칙이 있어서 분할 매도를 했고, 나머지 30%는 어디까지 가냐 보자. 남겨놓은 게 이제 그때 그거였어요. 그때 처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30%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표는 좋지만 잘 모르겠어요. 산업에 대한 부분은 뉴스를 보나 기사를 보거나 했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이게 되게 핵심이었는데 수요가 점점. 그죠. 요즘에 전기차 수요가 좀 떨어지죠. 이게 되게 우리 박성진 대표님 말씀하시는 결국 회기론. 네. 예전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회기. 되게 좋았던 데 있었거든요. 네네. 이익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완성차로 나올 수 있는 이익률이 아니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화정 시대 때. 뭔지 아시죠? 네네. 이익률 다시 돌아가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JYP 같은 경우에도 ROE를 딱 보면 확실하게 ROE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에 제일 좋아하게. 근데 그게 또 기업 가치랑 또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복잡한 기업, 큰 기업보다는 좀 이렇게 좀 작은 기업, 단순한 기업, 그런 기업을 볼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장기 시계열로 봐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내가 열심히 머리 아프게 RIM 계산하고 ROE 다 뜯어봤는데 왜 한 달 동안 주가 내리냐고. 이러면 안 되죠. 네, 이제 56% 손실. 어떤 게? 일시적인 ROE만 보고 일시적으로. 근데 그 기업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조그만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장성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익 전망도 같이 또 따라 붙어야 된다. 진짜 장기적인 시계열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ROE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CEO들도 이걸로 주로 이제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CEO들도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CEO들은 이제 평가는 그러지 않습니까? 혈통. 할아버지가 재버리고 아버지가 오나면은 이제 그렇죠. 지배구조가 너무 그렇죠. 연봉 한 몇십억씩 가져가고. 그렇죠. 이 기업은 이렇게 안 오르는 기업이 없는데 지배구조가 그렇게 발목을 잡고 있고 막.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조금 미진한 개념이긴 한데 그 자본 배치의 효율성. 말이 좀 어렵죠. 사실 이제 경영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부에서 돈을 못 벌어? 야, 이 돈 여기에 가져와. 그렇죠. 여기도 투자해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재무제표에서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 자본을 봤을 때는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아까 우리 자본 잠식 얘기도 했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시면 제일 밑에 자본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어요. 이 자본을 봤을 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납입한 자본이 있고 납입 자본이죠.
그리고 사업의 결과인 이익잉여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익잉여금. 근데 여기 이익잉여금이 없고 결손금이 있으면 이 기업을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납입자본, 주주들한테 돈 더 타야 되는 기업들인 거예요. 네. 주주들이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자본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익잉여금이 이 납입자본하고 비교했을 때 땅땅한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은 우리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 소각하거나 했을 때도 자본 배치, 이 자본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이스트리트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이 이제 최준철 대표님. 네네네. 예, 제 투자 멘토이시긴 한데 실제 만난 건 아니고요. 콘서트에서 사인 받고 제가 책도 보내드렸습니다. 네. 예, 그분이 추천하신 책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잖아요. 현금의 재발견. 이게 이제 자본 배치의 거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본 배치 잘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경영자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이 번 돈으로 이제는 본업에 막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그 우리 워런 버핏처럼 좋은 기업을 이제 좋은 가격에 비싸게 또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기업들 많았거든요. 이 승자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또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자본의 이익이용 이런 게 단단하면 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너무 좋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그래서 애플이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그 환원율이 막 90%에 달할 정도가 이게 대단한 거죠. 그게 결국 시장 가치. 전 시장 가치가 주주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부채 상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부채 상환을 자꾸 막 주주들한테 좀 갚아달라고 이제 유상증자에서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좋은 사례죠. 그런데 이 자본 배치를 잘하려면 결국 자본이 단단한데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 이 현금이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아까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탄탄해서 이걸로 번 돈으로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 중에서도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우리 일명 캐펙스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네. 그 투자한 금액을 빼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바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예, 우리가 사회에서 너 잉여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잉여 인간. 회계에서는 잉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남는 돈. 그렇죠. 남는 돈이죠. 네. 근데 이게 현금하고는 좀 다른 잔액하고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자본 배치, 우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좋은 기업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딱 봤을 때 현금 흐름표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유무형 자산의 취득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걸 뺐을 때의 잉여 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나 아까 제가 기아를 말씀드렸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 잉여 현금이. 그리고 2020, 2021년 갈 때 2배로 증가할 정도였어요. 네. 기업의 이 잉여 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 이게 있어야 자본 배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이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FCF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보실 때 그 배당을 하거나 자사 소각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게 FCF의 기준을 가지고 막 나와요.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없으면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주중 환원도 못 합니다. 그 회사에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지 어디서 이제 그렇죠. 나눠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전 자본 배치를 재테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남은 돈 가지고 또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 어디 쌈짓돈이라도 있어야지 누구 용돈이라도 드리는 것처럼 네, 그거 맞습니다. 없이 어디 대출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용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증권 같은 데 들어가시면 FCF 개선되어 있어요. FCF. 네, 이거 네. 3개년치랑 추정치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카인드라는 한국거래소에서 관리하는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되게 친절하게 사이트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공시 시스템은 금감원에서 관리한다면 비상장 재무제표까지 다 볼 수 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만.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자사주 취득 처분에 대한 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취득하는 건지 신탁에 맡긴 건지 네. 실제 얼마까지 지금 체결했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이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자본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 데이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보지만 않으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죠. 안 네. 봐서 문제죠.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주식 이렇게 보라고 하면 다 바로 이제 차트부터 띄워가지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회계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회계 부정 네. 같은 게 간혹 터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장 폐지는 뭐 당연히 가는 거죠. 네.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 또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바로 상폐도 안 시키고 막 1년 동안 거래 정지시켜 놓고 그쵸. 개선 뭐 이런 이 것도 해 예를 들어 2022년도에 문제가 됐으면 음. 23년도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을 받아오면은 그렇죠. 2년치를 적정으로 받아오면은 살려줄게. 그러니까 거의 거래 정지가 막 2년까지 맞아요.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주주들 막 피 마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게시판에 올려갖고 지금 뭐 한 10,000원에 거래 정지 됐는데 2,000원에 넘기세요. 막 이러고 장에서 제가 2,000원에 줍줍해드리면 이빨 약 올리고 있고. 그렇죠. 네, 최근에 9월 1일 날 또 상장 폐지된 그룹도 있었고요. 9월 1일이요? 뭐였죠? 네, 이화. 네. 아, 네네. 거기는 또 이제 작전 세력들도 막 네네. 그런 거를 네. 어떤 위험 신호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뭐 일단은 네. 그 적자를 보고 결손금 네. 생기고 네. 막 이런 기업들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본업의 성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영업손익 자체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 상장 폐지 조건을 보시면 그 매출액에 대한 미달도 있고요. 손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금 이제 없어졌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례가 결국 매출액을 과대로 이제 부풀린다거나 이익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결국 이익하고 현금 흐름에 괴리가 있냐 없냐 이익의 질을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익과 어떤 회사는 그 4년 연속, 5년 연속 그 적자 안 빠지려고 네. 그 분식집을 인수했었어요. 싫어합니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회사를 인수해요. 네. 예, 그러니까 진짜 막 떡볶이 만들고 이런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면 뭐 친척 통해가지고 기업 하나 만들어서 거래처 해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막 영향력 행사해서 거래처한테 떠밀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이게 사실 그런 기업들은 마음 먹고 하려면 방법은 또 얼마든지 있어가지고 엄청나죠. 계속 되게 발전하고 있고 2013년도인가요? 그때 동양증권 사태도 있었지만 네네네네. 희대의 사기꾼 기업이 또 등장했었잖아요. 중소기업인데 5년 만에 매출 1조 2천억 찍었던 다행히 비상장이었습니다. 그걸로 3조 4천억을 사기대출 받았던 어마어마한 어딘지 알겠다. 예. 그 뭐 빌 게이츠가 극찬한 기업 막 이러면서 M으로 시작되는 기업인데 모뉴엘.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그 어디였더라? 은행 출입할 때였는데 기자시셨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때 이제 몇몇 은행들이 걸렸죠. 그렇죠. 시중은행이었습니다. 또. 시중은행들이. 그래서 그 은행들이 이 회사가 수출을 몇백억 단위로 한다. 대부분 다 수출이었죠. 근데 또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 실사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창고까지 봤다는 거예요. 다 연금이죠. 이런 그 박스가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빈 박스. 그게 다 빈 박스. 맞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다 그냥 케이스만 있었고. 그렇죠. 1,200원짜리인데 껍데기. 막 몇천만 원짜리 부풀리고. 그러다 알바생들이 와갖고 집 나른 척 하고 있고 막. 몇억 근데 들여서 작정하고 속이는데 은행원들이 와서 박스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다 까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작정하고 속이면 맞습니다. 회계사, 은행, 투자자 다 속인다. 분식회계를 잡는 건 되게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봤더니 왜 못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증빙도 다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있고 거래한 흔적도 있고 또 페이퍼 컴퍼니도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있는데 이 징후를 어떻게 보느냐. 진짜 작정하면은 최근에 우리 되게 엄청난 사기 그쵸? 있었는데 작정하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 먹고 속이면 진짜 귀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속을 수도 있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게 이 자본시장 판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유기적으로 전체를 이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그래서 이런 거 봐야 되고 예전에 그 문제 진짜 큰 문제가 정말 역대급이었죠. 우리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2013, 14. 그때 그 흑자를 내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흑자를 냈네. 근데 2015년도 갑자기 수조 원대 손실을 발표하거든요. 이거 분식회계야 뭐야? 뭐 빅베스야?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분식에 대한 부분들. 분식회계.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분식회계 한 목적이 그 최고 경영자가 연임, 성과를 위해서 그리고 보너스 받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그것 근데 때문에 그 대기업에서 그것도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대기업에서 대단한. 이게 투자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주가 폭락하고요. 그 돈 빌려준 은행들도 있고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또 등장하는데 아까 모니에도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계단을 보니까 2조 4천억 빌렸더라고요. 2조 4천억. 예. 거기다가 2조 4천억 빌려줍니다. 네, 분식회계 규모가 빌려줍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게 5조 7,059억이었거든요. 예. 대표랑 재무이사 다 징역형 받았고 예. 또 직원들 구조조정되고요. 어, 그리고 국민 세금 또 막 그죠. 엄청나게 들어가서 야 이게 근데 덕분에 회계감사법이 또 강화가 됐습니다. 엄청 강화되죠. 근데 사실 네. 그런 식으로 회계처리 위반, 그러니까 네. 좋게 말하면 회계처리 위반, 나쁘게 말하면 분식 회계. 그렇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걸로 이제 거래 네. 정지됐던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대기업들도 네, 그런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역분식 회계도 있죠. 우리 대표님 책 보니까 역분식 사례 나오잖아요. 역분식. 이익을 깎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익이 네. 많이 남아서 그렇죠. 우리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면 분명히 고객사에서 제품 가격 깎으라고 그럴 텐데 우리 네. 요것만 남았다고 하자. 네. 그것도 분식 회계죠. 그것만 그럼 또 대표님 또 챙겨가야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걸 챙겨가? 대표님 또 이제 또 챙겨가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보너스 거고 가져가야죠. 독점 기업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직원들이 급여 인상해달라 하니까 야 이거 회사 익히 힘든데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맞아. 이익을 깎아내는. 우리 이익 많이 남았다고 하면은 막 직원들이고 누구 막 주주들이고 뭐 달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만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분식도 있고 역분식 케이스도 있다. 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좀 끝내기 전에 네. 그래도 뭔가 희망찬 메시지를 좀 네.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도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미래에 뭔가를 긍정적인 거를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숫자들이 네, 네, 이 표들이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네. 주식이라는 게 또 미래를 반영하는 이제 그렇죠. 속성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한테 질문지를 먼저 주셔서 제가 좀 답변을 썼는데 네.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저한테 막 질문 주셨어요. 예. 근데 이 재무제표상에서 우량한 것과 우리 투자자들이 보는 우량한 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투자자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이 우량한 기업인데 싼 기업.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있기 때문에 저는 재무제표상에서 좀 우량한 기업을 보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 대비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전략상 설명해 주셨고요. 재무제표상 우량함을 따진다면 당연히 저는 그 유동성, 돈의 흐름이죠. 이 유동자산이 풍부한 기업을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말할 것도 없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현금이 쌓이면 이 유동자산, 우리 자산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이 아닌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투자를 했다면 대부분 이제 비유동자산에 투자했어요. 근데 유동자산은 영업활동이지 결과가 현금이 여기 쌓이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현금이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돈은 버는데 매년 비유동자산, 특히 우리 제조업은 유형자산이라고 해서 공장 같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 돈이 다 들어가요. 100억 버는데 100억이 다 들어가. 또 투자해야 돼. 야. 계속 공장 지어야 돼. 막.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우리 반도체 기업 TSMC 투자했다가 2달 만인가 3달 만인가 그다음에 단타. 네, 버핏의 단타. 그게 왠지 여기 있지 않았을까. 야, 돈이 이렇게 매달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러면 주주들한테 돈을 언제 주는 거야?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 유동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월급 통장처럼 카드사에 빠지는 돈이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처럼 비유동자산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돈이냐? 그래서 저는 유동자산이 좀 풍부한 회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늘어나는 그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 지표를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이 빨라야 됩니다. 애플의 특징도 현금 흐름이 되게 빨라요. 예. 현금 순환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볼 때 제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고요. 재고 자산이라는 친구가 있고 네네네. 매입 채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숫자가 많이 붙어 있으면 네. 이 기업은 현금이 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예. 현금이 빨리빨리 돌아야지 그 현금 가지고 잉여 현금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금이 도는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현금을 메꿔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돼요. 또 매입 채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우리가 자산의 성격이지만 매입 채무는 부채입니다. 매입 채무는 우리 거래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숫자가 적게 되어 있는 기업들은 돈을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거래처는 너무 좋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될 거예요. 돈을 빨리빨리 줘야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현금 순환 주기가 며칠 얼마 만에 현금이 도는지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빠르면 빠르서 좋습니다.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로 뜹니다. 오. 예, 대부분은 플러스거든요. 이 마이너스가 뜨는 기업은 그 전체 글로벌 상장사의 거의 뭐 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현금으로 되게 많이 빠르니까 당연히 이현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이런 기업의 특징은 적어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그만큼 외상 대금 받을 게 빨리빨리 돌고 재고 자산도 빨리빨리 팔리니까 쌓여 있는 게 이제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매입 채무는 많습니다. 음. 거래처한테 줄 돈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애플이 좀 비슷한데 아하. 돈 줄 거를 내가 파워가 있으니까 좀 2달 후에 줄게. 네. 받는 속도는 한 달 만에 받는데 2달 후에 줄게. 그럼 한 달이 딱 비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되게 좋아지는 기업들. 요 세 가지를 보면 야,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현금 순환 속도가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영업했던 현금 흐름에 이런 유동자산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예. 이거 현금 순환 속도는 네. 이게 원래 계산하기가 매출 채권 나누기 재고 자산이었던가요? 매출 채권 자산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을 이제 더해서 회전 일수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 줘야 되고요. 네. 여기서 매입 채무 회전 일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입 채무 회전 일수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어지러우시면 우리 네.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요. 활동성 지표에 CCC라는 게 나와요. 아, 예. 그걸 적으려고 그랬어요. 날로 먹어야지. CCC. 네,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해서 현금 순환 일수입니다. 어. 근데 이게 계산 방법이 회계적인 계산 방법 좀 달라요. 네네네. 그냥 눈으로 보고 싶으면 걔가 보라색으로 돼 있거든요. 이 보라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면 당연히 현금 순환 일수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해서 ROE 트렌드 좋아지고 현금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유동자산이 많아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림으로 또 가격 평가에서 투자했을 때 되게 좋은 성과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과 영업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같이 증가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아, 요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이 매출액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티. 그러니까 가격이랑 이 판매 수량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가격도 상승하고 판매량 상승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기업이 가격을 인상시킨 거라면 너무 좋겠죠. 그 기업이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 기업이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 기업 가격 인상을 받아줄 정도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고요. 우리가 자동차 이 후방업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익률이 안 좋거든요. 근데 잘 찾아보시면 이익률이 되게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아니면 그걸 공급받지 못하는. 네네. 예. 그리고 판매 수량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판매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거를 저희 사업 보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 보고서를 우리 상장사 투자하신 분이면 이걸 같이 보셨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은 판매 수량이 늘어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봐서 매출액과 그래서 영업이익이 같이 증가하면은 너무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의 내용, 사업 관련된 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 재무와 관련된 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렇죠. 사실 요것만 하면 주식 투자 뭐 한 10년, 20년, 30년 꾸준히 하실 수가 있고 비교적 내가 사고 날 확률, 맞습니다. 사고 날 확률을 푹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줄일 되게 수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맨날 강조하는 것처럼 반복 가능하게, 그렇죠. 지속 가능하게, 네, 습관으로 만들어야 예, 됩니다. 네. 거래 정지 상폐당하지 않고. 그렇죠. 아이고. 예.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우리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저랑 함께 회개하시죠. 그래서 오늘 직장인이여 회개하라라는 네. 책을 쓰신 누구나 회계스쿨의 윤정용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